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회사 영어 첫 시간이죠. 그죠? 자, 회사 영어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 간단하게 좀 시작을 좀 해보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사 영어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셔서, 아주 이제 많은 그 선원들을 좀 만납니다. 이제 다국적의 선원 만나는데, 자, 그게 이제 그 언어가 좀 공통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영어라는 언어를 이제 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우리 이제 사투리 같이 뭐 슬랭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슬랭으로 인한 그 오해,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상황에 써야 될 이제 단어들은 좀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맞춰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사용하자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자, 회사 영어의 좀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해술을 이제 영어로 이제 바꿔놓은 게 이제 회사 영어, 일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죠. 이제 국제법. 우리가 이제 회사법규에서 배우는 그 법규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다 국제법,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모두 이제 약속한 그 국제법들을 일부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회사 영어를 좀 이루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 뭐 써보자면요. 자, 크게 이제 회사 영어는 자, SMCP 부분하고, 그다음에 항해, 그다음에 자, 운영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국제법. 자,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SMCP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 영어 배우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풀네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보자면, 우선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마리타임,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프리시스. 자, 요거 지금 표현합니다. 스탠다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표준이라 그러죠. 자, 표준. 그다음에 마리타임. 자, 해사입니다. 그 바다 일. 그리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죠? 자, 통신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표준, 회사, 통신, 다음에 프레이시스. 자, 용어, 문구.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그 바다에 나가면 아주 다국적 선원들, 그리고 이제 쓰는 언어도 조금씩 같은 영어지만 좀 다르다 그랬죠. 그거를 통일화 시켜놓은 거. 뭘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화 시켜놓은 문구를 갖다가 뭐라 한다? 그거를 우리가 SMC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때는요, 특성상,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또 전환에 빠진 상황에는, 또 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는, 우리가 또 어디 뭐 충돌한 상황에는, 문구,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내가 충돌했다, 부딪혔다, 어디에다가 부딪혔다, 맞닥뜨렸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글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내가 충돌했다라는 표현에는, 충돌했습니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특성상, 요 SMCP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약속해 놓은 문구를 그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외우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제 항해 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해를 배우시는 분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관술, 항해술 이렇게 전공 과목을 배우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항해 운용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전공 과목이요. 자, 영어로 좀 바뀌어졌다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항해 운용 파트로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국제법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국제법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번에 회사안전법 배웠죠? 회사안전법, 그리고 이제 뭐니까 노동법이라든가, 다음에 이런 법들, 다음에 이제 국제해양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회사법규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다 뭘로 바꿔서, 자, 영어 버전으로 좀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을 좀 보자면요. 자,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50% 정도 출제가 되고, 다음에 자, 국제법이 한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두 개 다 같은 비중으로 좀 공부를 좀 해라.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제 SMCP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랬죠? 회사 표준 통신 영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항해 운용은 자, 어떻게 해라? 처음에 기관분들도 항해적인 개념, 항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외울 거는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하시고, 이 회사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이론 있죠?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다가 영어로 좀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이론을 정확히 알고 영어로 바꿔주려면 그 사이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단어를 좀 외워줘야 되겠죠? 그죠? 자, 회사 영어도요. 뭡니까?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언어를 배울 때는 뭐부터 배웁니까? 단어부터 배우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사과라는 단어, 다음에 버스라는 단어, 이렇게 단어부터 외우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자,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회사 영어의 가장 기초 첫 발걸음은 뭐가 되겠다? 단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단어를 외우지 않고서 내가 회사 영어 실력을 높이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2번, 3번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게 아, 내가 회사 영어를 분명히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풀었는데 점수는 안 오르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뭘 간과했는가. 공부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외워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영어 단어 필수적으로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규도요. 내가 무작정 법문 딱 영어부터 들어가면 그냥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회사 영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자, 이 회사 영어가 단순 영어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쓰는 영어 있죠. 전문적인 영어에다가 또 해석까지 좀 겸비를 좀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용도 모르고서 또 해석도 안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서 무작정 들어가면 효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자, 효율도 안 날 뿐더러 이게 좀 공부가 싫어집니다. 내가 몇 시간을 잡고 있어도 그 한두 문장을 못 읽는 거야. 그러면 공부가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정말 재미없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뭐부터 좀 이해해야 된다. 한글화된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접하고 그러면 그 한글로 된 이 국제법도 한글 이론이 있겠죠. 그죠? 해석해 놓은 건 말합니다. 그죠? 자, 국제법도 해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해석으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쉽게 좀 접하고 나서 이게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온다 싶으면 이제 뭐로 그때서야 이제 영어를 보고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한글 내용이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그냥 전환만 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 영어를요. 자, 가장 효율적이고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요. 우선 한글화된 이론. 자, 국제법이고 요거 이제 한글이고 국제법이고 이제 항해 운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부터 접근해라? 한글화된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하고 다음에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갈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단어도 충분히 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접근해라? 다음에 영어로 된 그 원문을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조건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그 3페이지 첫 번째 챕터 1, 자, 인트로덕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들어가 보면요. 자, 이제 그 SMCP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회사 영어는 자, SMCP 다음에 항해 운용 이제 국제법이라고 있다 그랬죠. 자, 요 순대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SMCP 인트로덕션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저는 뭐 문장 구조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거 영어 자체가 그냥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자, 무조건 뭘 외워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 단어마다 자, 인강 옆에다가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그렇게 이제 단어를 좀 제시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첨부 파일 옆에 첨부 파일에 이제 좀 첨부가 돼 있을 거고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매주 나눠주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을 이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가 첫 발걸음이고 다음에 회사 영어에 쓰이는 그 문법 있죠? 여러분들 그 서희 문법이라 들어봤잖아요. 문장 구조. 자, 이런 거는 크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회사 영어에서 나오는 문법 구조는. 그래서 조금만 파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금방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시작할 때요. 자, 가장 쉽게 영어 문장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동사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뭘 해라? 동사를 찾아라. 그죠? 자, 동사를 찾으면요. 동사 앞쪽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주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뭐 꾸며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찾으면, 동사만 찾으면 문장을 완벽히 이제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동사가요. 자, 어떻게 바뀌는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영어가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동사는 자, 현재 동사랑 다음에 아시는 분 좀 대답해볼까요? 뭐 있습니까? 자, 과거 동사랑 자, 과거 자, 분사라는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죠? 자, 현재는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뭐뭐 한다. 그죠? 나는 지금 뭐뭐 한다. 그리고 과거는 뭡니까? 과거 동사는 나는 과거에 뭐 했었다. 그죠? 자, 이 분사는요, 동사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동사라고 불리는 거는 자, 어디까지다? 현재와 다음에 과거 동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가령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자, 많이 알고 있는 요거 이제 have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자, have라는 동사가 이제 과거가 되면 어떻게 된다? ed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 동사가 되면 ed가 붙거나 자, d가 붙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have라는 동사가 이제 과거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had라는 동사로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 과거 분사는요. 자, 요거는 동사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우선 동사 아닙니다.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ed 또는 자, d 형태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동사와 이제 과거 동사랑 이거 두 개만 동사했는데 요거는 뭐냐라고 좀 궁금하겠죠? 네. 자, 요거는요. 일반적으로 자,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 자,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요것 같은 경우는 자, have 플러스 자, 이 과거 분사를요. 제가 앞으로 이제 뭐라고 좀 지칭할 거냐면 자, pp라고 좀 지칭을 좀 하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 앞으로 뭘로 지칭한다? 자, pp 형태로 좀 지칭을 한다. 그래서 이 pp 형태는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영어에서 하나난 자, 두 가지 정도로 사용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have 플러스 자, pp 형태하고 다음에 자, be 플러스 자, pp 형태로 사용된다. 자, 뭘로 사용된다? 첫 번째. have 플러스 자, pp 형태하고 다음에 be 플러스 pp 형태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자, have 플러스 pp가 뭔지 좀 궁금하죠? 그죠? 요거는 have 동사에다가 과거 분사가 이제 좀 카메라에 좀 붙은 상태입니다. 요거는요. 자, 현재 동사는 나는 지금 뭐뭐 한다. 그죠? 그리고 과거 동사는 내가 과거에 뭐 했다. 내가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어. 그죠? 그리고 저 have 플러스 pp 형태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내가 현재까지 쭉 일을 해오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자, have 플러스 pp는 뭘 말한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내가 현재까지 일을 쭉 해오고 있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be 플러스 pp 형태는요. 요거는 이제 주로 자, 사물 등에 쓰이는데 뭐뭐가 되는 자,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뭐뭐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사람은 뭐뭐를 하죠.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합니다. 근데 물건은 지가 알아서 해 못하죠. 자, 사람에 의해서든 또는 뭐 타인에 의해서든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be 플러스 pp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요. 자, 문장을 좀 보시다 보면요. 자, be가 좀 빠지고 자, 이게 이제 비동사 동사로 쌓이는데 나중에 그냥 사물에다가 pp 형태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물이 어떠어떠한 상태다라고 이제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분사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사물 뒤에 이제 pp 형태가 쓰였다. pp 형태는 아까 어떤 형태로 일반적으로 ed로 쓰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사물 뒤에 일반적으로 ed가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뭘 말합니까? 사물이 뭐뭐가 된 상태를 말하죠. 그죠? 상태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될 게 자, be 플러스 pp 형태와 다음에 be 플러스 ing 상태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be 플러스 pp 형태는요. 제가 이제 뭐뭐 상태가 되다 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이런 거를 자,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수동 형태다. 수동 쪽으로 당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be 플러스 ing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 능동이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자, 능동이란 거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게 be 플러스 pp 형태가 아까 이제 사물에 쓰였다 한다면 요거는 주로 이제 뭘로 쓰이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겠죠? I am playing. 나는 놀이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사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요. 자 이렇게 이제 PP 형태와 이제 ING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영어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문구 같은 경우는요. 자 현재 동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현재 동사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한 9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문장 구조, 즉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뭘 찾으면 된다. 동사를 찾으면 된다. 동사를 찾으면 되고 이렇게 이제 뭐 ed 형태라든가 다음에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 형태가 붙은 거는 자 특히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ed 형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된다. 자 수동태로서 뭐뭐가 상태가 되고 있는 어떠한 상태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에 ing는 자 뭘로 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뭐 능동 상태인 내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문장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됐죠? 그죠? 자 실판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자 인트로덕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회사 영어에 이제 필요한 문법은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필요한 문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하실 건 하시고 자 공부를 좀 하실 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 이게 이제 회사 영어가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분이 문제로 공부하신 분들이 자 이런 이제 문장 구조라든가 단어를 안 외우고 자 문제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많은 데이터는 들어왔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꾼다든가 유형을 좀 변형시키면요. 그때 이제 많이 틀리십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공부는요. 자, 기초 이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초 이론이 잘 쌓여 있어야 나중에 심화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공부의 정석적인 방법은 뭔가라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 영어에서 알려드린 정석적인 방법은 자, 뭐가 되겠다? 내가 우선 한글화된 이론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다음에 단어를 정확히 외운 다음에 그거를 내가 영어로 바꿔놨을 때 내가 이해가 되는가라고 좀 그것까지 좀 이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 서문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제 문장 구조를 좀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조금씩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as navigational and safety communications. 자, navigation을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항해어죠. 자, 항해 그리고 자, safety 안전이죠. 자, 항해와 안전에 관한 다음에 communication 뭡니까? 통신이죠. 자, 통신입니다. 자, 어디에서? from ship to shore. 자, from에서부터 자, from 나오고 다음에 to 나오죠. 자, from이라는 단어는 자, 무슨 뜻이야? 뭐뭐에서부터죠. 그리고 to는 뭐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A하고 B가 써져 있다면 A에서부터 B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선박에서부터 자, 쇼, 육상을 말합니다. 선박에서부터 쇼, 육상, 그리고 자, and vice versa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역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뭐겠어요? 육상에서 선박이겠죠. 그죠? 자, 그 역으로 또는 자, ship to ship 또는 선박에서 선박으로. 자, 어찌 됐던 간에 선박 간에 또는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을 말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박에서 사용되는 이런 안전 통신은요. 자, and 그리고 자, onboard ships. onboard가 무슨 뜻입니까? 선상에서죠. 그죠? 자, 선상에서. 자, 이렇게 선상에서 사용되는 자, 뭡니까? 이제 안전 통신은요. 자, must be 무슨 뜻입니까? 뭐뭐이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자, must가 자, 뭐뭐이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must be 뭐뭐이어야만 합니다. 자, 밑에 이제 밑줄 쳐놓읍시다. 자, precise. 자, simple. 그리고 마지막에 unambiguous. 자, 선상에서 어찌됐든 간에 선상에서 사용되는 이런 통신들이 있죠. 자, 통신들은 자, 이 세 가지여야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precise라고 나와 있죠. 자, precise는 옆에 이제 해석이 다 있을 거네요. 뭐라고 있습니까? 정확하고 그리고 자, simple 간단하고 다음에 unambiguous 다음에 그 ambiguous라는 표현이 자,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on이라는 게 붙어 있죠. 자, 이 on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배우시겠지만 자, not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on은 무슨 표현이다? not과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ambiguous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야?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자, 무슨 표현이 됩니까? 자, 명확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이 선상에서 또는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선박에서 사용하는 이런 통신은요. 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precise. 다음에 simple. 마지막으로 unambiguous. 자, ambiguous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요. 앞에 요 on을 주로 넣고 많이 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unambiguous. 무슨 뜻이다? 명확한.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ambiguous라는 표현이 또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mbiguous. 애매모호한에 on이 붙어가지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즉 명확해야 된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so as to. 자, so as to라는 표현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뭐 하기 위해서냐? 자, avoid. 뭡니까? 피하답니다.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뭘 피하기 위해서냐? 자, confusion and error. 자, confusion이 무슨 뜻입니까? 자, 혼란이죠. 자, 여기 confusi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confuse라는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자, 혼란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동사인데, 자, 이게 이제 명사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confusion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명사형, 요거는 자, 동사형. 아시겠죠? 요거는 혼란, 요거는 혼란시키다. 아시겠죠? 그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혼란과 다음에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하고 다음에 정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자, there is need. 자, need 필요성이 있다. 자, 무슨 필요성이 있냐? 자, to standardize 밑줄 칩시다. 자, standardize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스탠다드하네? 자, 무슨 표현이야? 아주 표준이네? 자,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하다라는 자, 의미로서 뭐가 있다? standardiz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표준화해야 된다. 표준화의 필요성이 있다. 자, 무슨 표준화? The language used. 자, language 뒤에 뭐가 붙었어요? ed 형태가 붙었죠? 자, 우리가 이제 use라는 표현 압니다. use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어요? 사용하다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ed 형태가 붙어가지고 사용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언어.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명사 뒤에 ed 형태가 붙었다 한다면 우선 의심부터 해봐야 돼. ing 형태가 붙었다거나 ing 형태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고 있는, ed 형태가 붙으면 뭐뭐 되는 중인, 뭐뭐 되는, 중인 취사하겠습니다. 뭐뭐 되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사용되는 언어를 뭐 해야 된다? standardize. 뭐 해야 된다? 표준화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아주 이제 해상에서 아주 복잡하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란과 다음에 이제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precise. 다음에 simple. 다음에 unambiguous.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자, 이 필요성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필요성? 언어를 표준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SMCF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언급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연습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 회사 영어를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이론을 배웁니다. 정확히 이론을 숙지하고 나서 다음에 문제 유형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이론을 배웠는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as부터 이제 괄호 안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위에서 봤던 문장이니까 자, 마지막 괄호가 있는 문장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러이러 해가지고 자, so as to 무슨 표현이라 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 했죠? 자, avoid confusion and error. 자, 혼란과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자, there is a need to. 자, 필요성이 있다. 자, 무슨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빈칸에 들어가려면 가장 적합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1번이 되겠죠? To standardize the language used.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로 좀 만들어지는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맛배기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번 문제도 좀 봐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장이 똑같은 문장인데요.
자, 한 문장 안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해서법규 요렇게 이제 뭐 또는 총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내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5개의 문제를 볼 것이냐 또는 아니면 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1개의 이론을 볼 것이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음을 던진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시피 1개의 문장 속에서 벌써 몇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자, 2문제가 만들어졌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가 된다면 이게 2문제, 3문제, 저는 4문제까지 그 이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다시피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내가 유형만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를 그냥 이론서에다 옮겨놓고 내가 그 이론만 좀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이론을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지라고 그냥 파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서만 읽으면 뭐가 돼요? 내가 문제집 두세 권을 같이 읽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 쭉 가가지고, 자, 또 괄호가 있는 문장만 좀 봐보겠습니다. 자, ship to ship, 선박 대 선박, and 그리고, 자, onboard ship, 이렇게, 자, 선상에서의, 자, safety communication. 자, 안전통신은요, 자, must be. 자, 이거여야만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입니까? precise, 다음에 두 번째, simple, 다음에 unambiguous.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자, 뭐가 있겠어요? 자, 알맞지 않은 거죠. 자, 알맞지 않은 거니까 몇 번이겠습니까? 자, 4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1, 2,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필이 좀 옵니까? 필이 좀 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론서를 보고 나서, 다음에 문제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다음에 어디로 옮겨야 돼요? 이론서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 유형이 있었구나라고 어디에다 표시하면 됩니까? 이론서에다 정확히 표시를 해야 돼. 자, 그게 이제 제가 내나 말씀드리는 단권화의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어느 과목이 됐건 단권화를 합니다. 단권화를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부 미리 하셨던 친구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해사법규를 이틀 만에 읽었네, 또는 해사형을 하루 만에 다 읽었네, 전범위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단권화를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단권화를 해놓지 않고 내가 문제집 한 권, 내지 2권 또는 이론서까지 이렇게 읽게 되면요, 절대 그 해사법규 또는 해사형어를 이틀 또는 하루 만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공부를 잘 하시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단권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권화 과정이 요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책을 이제 만들면서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책 소개를 좀 하자면, 원래 제가 이제 이전에 저기 롬박스터디에서 롬박스터디에 사용한 이제 언어란다. 자, 이론서가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이론서가 한 500페이지 넘어가죠. 그죠? 자, 이전에 쓰던 이론서는 한 18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80페이지였어요. 근데 자, 지금 500페이지로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더 많은 이론을 막 왕창 넣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180페이지 됐던 이론서를 그냥 쫙 늘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뭘 넣냐? 제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제 지식들 있죠? 문제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다음에 부가적 이론이라든가, 다음에 제가 수업 때 풀어드리는 이런 설명들 있죠? 설명들을 그냥 그 이론서, 여기 500페이지 되는 이론서에다 좀 넣어놓은 겁니다. 요거 이제 혹시나 제 이제 수업을 놓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다시 이제 수업 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좀 제가 설명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 설명이 좀 필요할 건데, 자, 이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좀 책을 좀 늘려놨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이론서가 두껍고 얇은 거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론서가 막 늘어났다고 해서 더 많은 이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말로 풀어드리던 설명을 그냥 여기다 넣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론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책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해상에서의 SMCP 지위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좀 보시면요. 자, 우선 밑에 이제 옆에 제가 그 해석 부분을요, 항상 왼쪽 또는 오른쪽 사이드에 좀 빼놓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글 내용 좀 볼게요. 자, SMCP는 이제 편집되었다. SMCP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자, 세 가지로 좀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원래 이제 원문보다 이제 요약을 좀 해놨는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선박의 항행 안전. 자, 기억해야 됩니다. 자, SMCP의 이제 목적입니다. 만들어진 목적. 첫 번째 뭐다?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해서다. 자, 두 번째. 자, 밑줄 칩시다. 뭡니까? 통신의 표준화를 위해서.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 위 목적을 위해서 해양훈련 기구에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자,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SMCP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첫 번째 뭘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언어의 표준화를 위해서. 세 번째, 다음에 위 목적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훈련 기구를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더 Standard Maritime Communication Practice. 요거 이제 좀 외우라 그랬죠? 그죠? 여기 이제 SMCP의 이제 풀네임입니다. 자, has been compiled. 자, 이렇게 편집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문장 구조를 좀 봐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문장 구조 좀 설명드리면서, 자, 현재 동사가 있고, 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고, 다음에 PP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PP 형태는, 자,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사용되든지 또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have 플러스 PP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금 해오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be 플러스 PP는 뭡니까? 주로 어디에 사용돼가지고? 자, 사물에 사용돼가지고, 자, 수동태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물이 뭐뭐 되고 있는 상태인, 자, 이렇게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밑에, has been 무슨 형태입니까? 자, compiled ed 형태가 나왔죠. 자, ed 형태는 곧 pp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 compile이라는 단어는요, 자, 편집하다라는 뜻입니다. 편집하다. 그럼 요거는요, 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have 플러스 자, pp 형태에다가 be 플러스 pp 형태가 이제 합쳐진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have 플러스 pp 형태로서 자, 비동사가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pp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는요. 비동사는 자, be, was, were, been 이렇게 현재, 과거,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요거 나중에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동사라고 하는 게 있죠. I am, he is. 자, 이렇게 이제 비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동사라 하는 거고, 다음에 그 비동사의 과거형이 뭐가 되겠어요? was나 were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 형태는 been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have 플러스 pp 형태에다가 be 플러스 pp 형태를 여기 결합하고자 보니까 뭐가? 비동사가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비동사가 pp 형태로 바뀌면 어떤 모양이 되더라? bee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has been 또는 have been pp 형태, compiled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편집, 과거부터 편집되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문법이요. 그냥 회사 영어에서 그냥 요걸로 끝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MCP를 이제 편집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밑줄 치는 내용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Safety of Navigation. 항행 안전이죠. 그죠? 항행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전체 문장을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to assist. 자, assist가 이제 여러분들 축구에서도 assist라는 표현 쓰죠. 뭡니까? 도움 주다. 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in greater.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great 잘했다고 그러죠? 자,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뭘 향상시키냐? 자, safety of navigation. 아까 말했듯이 항행 안전. 그리고 자, the conduct of ship. 선박의 운항에 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박의 운항과 그다음에 항행 안전의 그 더 증강, 더 greater를 자, to assist. 도움 주기 위해서.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to standardize the language.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언어의 표준화죠. 그죠? 자, 언어의 표준화인데, 이것도 이제 언어의 표준화 왜 시킨다 그랬죠? 제가 SMCP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어 표준화 왜 시킨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다국적 선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통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어 표준화라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to standardize language. 자, 언어를 표준화하는데, 자, used, 사용되는 언어죠. 자, in communication. 자, 통신에 있어서입니다. 자, for navigation at sea. 바다에서의 이제 항행이죠. 그죠? 항행인데, 자, in port approaches.
자, port 말 그대로 이제 항구죠. 항구 접근하는 겁니다. 항구 접근한 곳이나 또는 자, in waterway, 수로를 말하죠. 자, 수로. 자, 그리고 자, harbor, 우리가 이제 항내를 말합니다. 항내. 그리고 자, on board vessel. 자, 우리 선상을 말하죠. 그죠? 선상. 선상에서 자, with 자, 이러한 곳에서요. 자, with 자, multilingual cruise. 자, 멀티링결. 우리가 멀티라고 그러죠. 자, 멀티 뭐라 그럽니까? 많은 것을 멀티라고 그러죠. 자, 멀티링결. 아까 랭귀지의 이제 변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링결 무슨 뜻이야? 다국적, 다 언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링결, 멀티 뒤에 링결이라는 표현이 뭐랑 똑같다? 랭귀지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멀티링결, 다국적, 다 언어의 선언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언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갈게요. 자, 세 번째 목적으로 자, to assist.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도움? 자, maritime training 자, institution. 자, 해사 뭡니까? 훈련. 자, institution 기구죠. 그죠? 자, 이렇게 위상기 목적을 위한 해사 훈련 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 이해됐습니까? 자, 교육기관에 가서 이렇게 강사가 교육을 하더라도 자, 여러 국적의 선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알아먹어야 되잖아. 내가 알아가면 알아먹어야 되고, 내가 어라 하면 알아먹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언어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자, SMCP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목적. 자,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연습 문제. 자, 이것도 이제 맛배로 좀 봐볼게요. 자,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에 어느 것이, following이 다음 것입니다. 다음에 어느 것이, 자, is intention. 자, intention이 의도입니다. 의도 또는 목적. 자, SMCP의 의도 또는 목적인가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자, 해석이 다 써졌습니다. 해석이 옆에 다 써졌는데, 첫 번째, 자, to supplement. supple이 보충하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보충하기 위해서다. 자,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on Collision at Sea. 자, 이게 이제 좀 문장이 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된, 자, 콜레그 있죠? 충돌 방지 규칙에 관한 이게 플레임입니다. 콜레그의 보충을 위해서. 요거는 아니다. 방금 위에서 배웠던 그 세 가지 목적이 SMCP의 편집 목적이다라고 기억하면 1번 아니겠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자, 2번 가면, 자, to assist in greater safety of the navigation. 자, safety of navigation이 나왔습니다. 자, 항행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몇 번이 답이야? 자, 2번이 답이겠죠?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to contradict. 자, 요거는, 자, contradict, 반대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contradict. 그래서, 자, special rules. 특별한, 자, 규정이죠. 특별한, 자, 구정 또는, 자, recommendation. 권고입니다. 자, made by, 자, IMO. 자, 이게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거든요. 국제해사기구에, 이렇게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자, made. 만들어진, 자, rule or recommendation. 규칙이나 권고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contradict.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절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4번 보겠습니다. to, 자, supersede the, 자, International Code of Signal. 나중에 이것도 이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을 배우니까, 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호 규정을, 자, 대신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 위에서 말했던 그 세 가지 목적이 부합되는 게 몇 번이 되겠다? 자, 2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방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 2번이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2번 대신에 다른 목적을 가져오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2번 대신에 또 다른 목적을 가져오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벌써 몇 문제 만들어졌어요? 3문제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또는 위 목적 3가지를 넣어놓고요. 자, 이상한 거를 넣어놓습니다. 요것도 또 다른 문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되겠다?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내가 다시 그 이론서로 넘어가서 이론서에서 그거를 이게 다른 유형으로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것만 상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잠 좀 깹시다. 자, 잠 좀 깨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가서. 자, SMCP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SMCP 구성은요. 자, 앞에 볼게요. 자, 외부 통신 문구하고요. 다음에 선상 통신 문구로 좀 나눠집니다. 자, 이 외부 통신 문구란 건요. 아까 말했듯이 자, 선박 대 선박. 그리고
선박 대 육상. 자, 이런 것이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어찌됐든 간에 밖으로 나가는 거를 무슨 통신을 한다? 외부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상통신은요, 어디에서만? 우리 배 안에서만. 브릿지에서 갑판으로, 갑판에서 브릿지로, 또는 갑판에서 엔진룸으로. 어찌됐든 간에 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통신을 뭐라 한다? 선상통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SMCP는요, 자, A 파트하고 다음에 B 파트로 좀 구분이 됩니다. 자, 뭐와 뭘로 구분된다? A 파트하고 B 파트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 A 파트는요, 자, 외부 통신 문구에다가 선상 통신 문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B 파트는요, 자, 여기서 다 하지 못했던 자, 선상 통신 문구에 대한 자, 보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SMCP, 자, is divided into. 자, be divided into라는 표현이 났습니다. 뭐뭐로 나뉘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뭐로 나눠집니다. 자, 뭘로 나눠지냐? 자, 첫 번째 제가 밑줄 쳐놨을 건데, 자, external communication places. 자, external이, 자, 무슨 표현이야? 자, 외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ex라는 이제 접두사를 좀 볼 건데, ex라는 표현은 밖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외부, 자, 통신 문구다. 외부 통신 문구하고, 다음에, 자, onboard communication places. 자, onboard communication 뭡니까? 선상 통신 문구죠. 그죠? 그래서, 자, 파트, 자, SMCP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통신 문구랑 선상 통신 문구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와서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쭉 내려와서. 자, 파트 A 시작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파트 A는요. 자, covers. 자, 이렇게 포함합니다. 자, phrases applicable. 자, 해당되는 자, 문구를 포함하는데, 자, 첫 번째. 자, in external communication. 자, 파트 A는 뭘 포함하고 있다? 외부 통신 문구를 포함하고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문구 필요 없어요. 쭉 내려와서. 자, 밑줄 쳐놓은 거 보겠습니다. 자, this part was enriched. 자, 요것은 이제 확장되죠. 자, enrich가 이제 확장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확장하다 표현인데, 자, by essential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필수적인, 자, phrases, 문구.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concern이라는 표현 나왔죠. 자, concern이라는 표현은 뭐뭐와 관련되냐는 표현입니다. 자, 뭐와 관련되어 있는 필수적인 문구냐? 자, ship handling. 뭡니까? 선박 조종이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핸들링 한다고 그러죠. 이제 선박 조종. 또는 그리고, 자, safety of navigation. 항행 안전입니다. 자, 항행 안전과 이렇게 관련된, concern이 관련된, 자, essential phrases. 필수적인 문구에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됐습니까?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자, to be used. 자, 이렇게 이제 사용됩니다. 자, 어디에 사용되느냐? 자, in onboard communications. 자, 어디에? 선상통신이죠. 자, 이렇게 선상통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까지 이렇게 포함합니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 그래서 자, particularly, 자, 특히 when the pilot. 어디에서? 파일럿이죠. 우리 도선사 말합니다. 자, 도선사가 이렇게 onboard bridge, 선상 브릿지에 올라왔을 때, 그때 사용되는 선상 문구까지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파트 A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파트 A는 기본적으로, 자, 뭘 포함하고 있다? 자, 외부 통신 문구를 갖고 있고, 다음에 뭐까지도 포함한다? 선상 통신 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상 통신 문구가, 자, 누구와 관련된? 파일럿과의 통신과 관련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이 파트 B에 대해서 좀 볼게요. 파트 B. 파트 B는요, 자, calls, 자, attention to other onboard standard, 자, safety related phrases.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선상, onboard 중간에 이제 선상이라는 표현 나왔죠. 선상, 자, 스탠다드 표준, safety related, 안전과 관련된, 자, phrases, 문구를 이렇게, 자,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것은요, 자, supplementary. 자, supply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충하다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supplementary to. 자, 보충됩니다. 자, 어디에 보충되냐면, 자, 파트 A에 보충되는 것들, 보충되는 선상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파트 A와 B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바로 1번 풀어볼 건데요. 자, choose the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자, SMCP는 is divided into. 자, be divided into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뭐뭐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SMCP는 뭘로 나뉘어져 있다? 외부 통신 문구와 그다음에 선상 통신 문구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external communication phrases.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external이 되겠죠. 그죠? 자, external communication process and 그리고 onboard communication process.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좀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2번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select one. 자, 알맞은 것을 고르라. 자, most suitable one for the blank 라고 되어 있죠. 자, 네모 안에 보시면요. 자, the primarily. 자, 아재 이게 본질적이라는 표현입니다. primary. 본질적인, 그죠? 자, 본질적인, 자, purpose, 목적이죠. 자, 본질적인 목적은요. 자, of bridge to bridge. 자, 여기서 말하는 bridge to bridge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우리 배 브릿지랑 타선의 브릿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 ship to ship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bridge to bridge. 자, 본선과 다음에 다른 선박의 브릿지와의, 자, 커뮤니케이션, 이 통신은요. 통신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 is. 자, 뭐가 되겠다? 1번부터 쭉 해가지고, 자, 1번 보겠습니다. Search and Rescue Emergency Call Only. 자, Search and Rescue. 나중에 이제 배울 내용인데, Search가 수색이고, 다음에 Rescue 구조입니다. 자, 수색 구조를, 자, Emergency 비상 상황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오직 그것만 관련된다. 아니겠죠? 자, 타선과 우리 선박은, 자, 통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뭘 위해서 하겠어요? 자, 항행 안전을 위해서 하겠죠? 그죠? 자, SMCP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가 되겠다? 항행 안전입니다. 그래서 자, 1번. 자, 아니게 되겠고,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all short 자, range transmission aboard ship. 자, all short 자, 모든 short 짧은 자, range 거리에 모든 짧은 거리의 자, transmission 통신을 말합니다. 모든 짧은 거리의 통신을 말합니다. aboard ship. 자, 이 선박으로의. 자, 그러면 짧은 근거리의 통신은 당연히 뭘 말하겠어요? 선상에서의 통신을 말합니다. 그죠? 짧은 근거리의 통신.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3번 보면요. 자, 트랜스미션, 송신을 말합니다. 자, of captain's order. 선장의 지시를 말하죠. 선장의 지시에 이제 송신을 말하는데, 자, from the bridge. 어디에서? 선교에서요. 자, 선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배에서만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선박이 우리 선장의 자, 지시를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3번도 자, 뭘 위한 거다? 선상 통신을 위한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navigational communication. 자, 항행 통신이죠. 그래서 타선하고 우리 배하고 통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항행 통신을 위한 겁니다. 항행 안전 또는 항행 통신. 자, 이렇게 좀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 자, SMCP의 구성하고 좀 배우는, 좀 어때요? 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자, SMCP 이제 일반 제네럴 볼게요. 자, 우선 이제 프로세디어 자, 절차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으면 나 SMCP 쓸 테니까 너도 SMCP 써라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절차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만 좀 볼 건데요. 자, SMCP 써라라고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Please use SMCP. 그리고 SMCP 써라. 그리고 자, 그 밑에 I will use SMCP. 나는 SMCP를 쓰겠다로 이렇게 자,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SMCP 써라. 그리고 오케이. 나도 쓰겠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상에서요. 자, 철자를 발음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집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종종 한 번씩 나옵니다. 예전에 뭐 18년 자, 몇 차 때인가 3차 때인가 한번 처음 나와가지고요. 자, 그 뒤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A부터 Z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발음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죠. 자, A는 뭐라 돼 있어요? 알파, B는 브라보, 찰리부터 해가지고 Z 줄루까지 여러분들이 자, 발음 해가시면서 쭉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그 코드의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좀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요. 자, 폭스는, 그 F는 자, 뭐라고 발음합니까? 폭스트롯이라고 발음하죠. 이 폭스트롯을 자, 폭스만 내놓으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G를 보시면요. 자, G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프라 되어 있죠. 자, 발음이 비슷한 뭡니까? 자, 걸프.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있죠. 그죠? 자, 걸프라고 보시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아예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좀 하니까 항상 그 배를 타셨던 분들은 요거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전파 전자 통신 기능사 있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시험 항상 봅니다. 보는데 그 배를 타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요거 외우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어떻게 해라? 발음 외워가면서 외워라. 자, SMCP. 아까 말했던 그 플랜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MCP 그리고 Standard Maritime Communication Policies. 항상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는 게 여러분들 그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런 거 쭉 해가지고 항상 발음해서 외워보시고 다음에 손으로 가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발음할 수 있는가 한번 외워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 좀 달렸으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숫자에 대한 발음도 자, 조금씩 좀 변경됐습니다. 숫자에 대한 발음. 그래서 자, 0은 뭐라 그럽니까? 지로라고 그러죠. 그죠? 그 원래는 제로라 하는데 지로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1은 뭐라 됐습니까? 운. 그죠? W-U-N. 원래 철자가 좀 달라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숫자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지만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알파벳 이때까지 이제 알파벳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알파벳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숫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다 그 발음 충분히 좀 외워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1000까지 그죠? 다 발음 정도 다 외워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한번 외우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나중에 자, 그 밑에 이제 자, 메시지 마커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 메시지 마커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마커를 자, 우리가 이제 통보 부호라 하는데요. 자, 몇 가지를 쓴다? 8가지 쓴다. 그죠? 야, 이 8가지 쓰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자,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 의의가 뭐가 있는지 자, 정의라고 그러죠. 자, 종류가 뭐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뭐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시까지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어떤 상황에 쓰고 자, 이렇게 이제 예시까지도 다 기억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 비슷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까지 해야 된다? 자, 비교까지 좀 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자, instruction. 지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나옵니까? 자, advice. 조언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자, warning. 경고가 나오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자, information.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question. 자, 질문이 나오고, 자, 질문에 대한 뭐가 있어야겠어요? 대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answer.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request. 요청이 있어야 되고, 여덟 번째 뭐 있습니까? 자, intention. 자, 의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각각, 자, 뭘 의미하는가, 종류가 뭐 있는가, 다음에 예시까지도 이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8가지를 통보부호라는데, 자, 이제 인스트럭션부터 가볼게요. 자, 인스트럭션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자, 어드바이스를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뭘 비교해라? 인스트럭션하고 어드바이스 좀 비교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인스트럭션은요, 자, 말 그대로, 자, 뭡니까? 지시고요. 요거는 조언입니다. 둘 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요건 지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지시를 뭐라 그러죠? 자, 명령이라 합니다. 자, 명령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제적인 성격을 좀 띠고요. 그죠? 자, 조언은요,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받아들인 사람, 듣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선택권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선택해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 인스트럭션하고 자, 어드바이스 둘 다 자, 뭘로 만들어지냐? 일반적으로 자, 명령문으로 만들어집니다. 명령문으로. 자, 그러면 야, 내가 지시할게. 너 저기로만 가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는 너 앞지르면 안 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명령문이죠. 자, 그리고 조언도 명령문으로 대부분 명령 만들어집니다. 야, 내가 조언할게. 너 저 사람 앞질러서는 안 돼. 맞습니까? 이것도 명령문이죠. 자, 둘 다 명령문이지만 차이점은 뭐더라? 하나는 강제적인 성격이고 하나는 그냥 조언,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인스트럭션 보겠습니다. 자, this indicate the following message. 이 다음의 메시지가 indicate, 나타내는 바는요. 나타내는 바는 자, imply 써 돼 있죠. 자, imply는 내포하다,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imply가 무슨 뜻이야? 내포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imply 내포하고 있습니다. the intention, 의도죠. 자, of the sender. 자, of라는 표현은요. 뭐뭐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the sender가 뭐야? 보내는 사람이죠. 송신자의 뭡니까?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 intention of the sender라는 표현은 송신자의 의도. 아시겠죠? of란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뭐뭐의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송신자의 의도인데요. 자, to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표현하시면 그 생각하시면 좀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뭘 하기 위해서냐? 자, influence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영향이냐? 자, others by regulation. 자,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 instruction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다? 명령 강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그 개론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자, 뭐에 의해서만? 법에 의해서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법에 의해서 지시를 할 수 있다. 인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